안녕하세요. 지콩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시 대비 수업 반성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수업 면접이라는 과목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 나눔 그리고 반성적 성찰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함께 간단한 꿀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 만능 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수업 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장악, 임상장악, 동료장악 이 말들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수업을 반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인데요. 이 모든 걸 도대체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업 반성이에요. 그래서 예비교사에게 수업 반성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 과목이 바로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 그리고 수업 면접과 같은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의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렇게 성찰한 내용을 심사위원 앞에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오늘 나의 수업 실현이 배움 중심 수업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틀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에서 배움이 잘 일어난 부분 또는 배움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틀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틀이 있다 라고만 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업 실현 후에 같은 평가실에서 같은 평가관들 앞에서 바로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업 실현이 15분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수업 실현이 10분인데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10분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5분 동안 심층 면접과 비슷한 형태로 질문이 주어지고 수험생은 그것을 보고 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 나눔과 관련된 안내사항인데요. 수업 실현을 15분 동안 하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수업 나눔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수업 실현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대기석에 앉아서 수업 나눔 시간까지 대기를 하고요. 수업 실현이 딱 맞춰서 끝났다면 바로 수업 나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업 나눔은 3문항이고요. 문항당 3분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서울 지역의 반성적 성찰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업 실현 시간 15분 중에서 5분 동안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고요. 타이머의 경우에는 15분에서 점차 시간이 깎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타이머에서 시간이 15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5분으로 남을 때까지 10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남은 시간 동안, 즉 5분 동안 반성적 성찰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보통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요, 반성적 성찰 문제는 3문항으로 주어지지만 매년 질문의 양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조절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의 꿀팁입니다. 빅픽처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실현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눈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어, 또는 이것을 조건으로 명확하게 충족을 시켰어, 근데 티가 안 난 것 같아 하면요,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에서 티를 내주셔야 합니다. 평가관님, 저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어필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실현을 할 때 이 학생 이걸 안 했네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가도 수업 나눔을 듣고 내가 놓쳤나? 이걸 했다고 말을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됐다, 조건 충족했다 이렇게 채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설명만 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업 실현 문제 조건으로 확산적 발문을 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활동 1과 활동 2에서 뭐뭐뭐 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같은 확산적 발문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볼게요. 만약에 문제 조건으로 조건화동이 있었을 경우에 저는 활동 1 순회지도 시 땡땡이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자 뭐뭐뭐뭐라는 적절한 교사 비계와 함께 또래 선생님 제도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협력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 말고도 수많은 다른 예시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후에 저의 만능 틀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 2021 수업 나눔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본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을 수업한 학년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2번 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면 고려할 점과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말하시오. 3번 학급 내 인권 감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골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학년 특성을 고려해서 배움이 일어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수업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는 변수가 생기면 예상되는 어려움을 분석을 하고 문제 조건과 관련해서 이 2021 수업 실현 문제 조건이 인권과 관련된 단원의 실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과 관련해서 이 수험생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성적 성찰 2021 기출문제를 살펴볼게요. 1번 자신의 수업 실현에서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과 이를 완료한 방법을 설명하고 그렇게 지도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번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수업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3번 다음 차시에 온라인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출발점 행동, 학생 참여 선택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챙겼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으니까 자기의 수업에서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 만능 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2019학년도 경기도 초등임용고시를 응시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만능 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21학년도 서울임용고시를 응시하였을 때 썼던 만능 틀입니다. 둘 다 제가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자료이니까 여러분께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수업 나눔 그리고 반성적 성찰 만능 틀을 추가적으로 또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특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초등임용고시 끝까지 대비 힘내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응시하시고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 한 줄 꼭 보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